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인 두바이. 하지만 급격한 국제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 토우국 중 하나로 카타르, 쿠웨이트 등과 같이 군주제가 유지되는 국가 체제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어업과 천연 진주 채취, 대추야자 생산에 의존하던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1960년대 중반 석유가 발견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축적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금융과 무역, 관광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아랍의 돈과 유럽의 돈이 몰리면서 돈이 돈을 부르는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급성장했다고 한다. 사막 한가운데에 초고층 빌딩과 인공도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운하와 인공섬을 조성하여 유람선을 띄우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볼 것이 없는 곳에 볼 것을 만들어 관광을 유치하면서 중동의 허브로 우뚝 섰으며 한강의 기적과 버금가는 두바이의 기적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도 존재한다. 현지인의 인종차별과 빈부격차 속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있다. 2009년 두바이의 총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 되며 이 중 90% 이상이 이주민과 비국적자들로서 이들이야말로 도시 발전의 실질적인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 금요일이 휴일인 중동 문화 속에서 휴일이면 시장과 상가에는 각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 넘쳐난다. 그동안 힘들게 노동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하루 동안 시장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컷 먹고 떠들고 쇼핑하는 것이다. 애써 벌었던 돈을 고향의 처자식에게 송금하기 위해 은행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모습은 세계 인종 전시장이 따로 없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국제화 과정에서 유흥산업이 확산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국제적인 관광 비즈니스 허브이다 보니 여러 국적의 이주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유입되어 유흥업소, 클럽, 고급 호텔바 등은 매우 발달해 있다. 일부 공간에서는 암묵적 비공식적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보고와 증언이 있고 두바이의 밤은 향락의 온상이 되어갔다. 이곳은 우리 한국 건설회사의 주재원들이 많이 있는데 파견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 술과 여자 접대 등 유흥업에 뛰어난 소질을 발휘하는 직원들도 존재한다. 주로 베테랑 이주민들이 브로커가 되어 아시아 여성들을 알선하기도 하고 일부 우리 한국인들도 이들 여성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 직항 노선이 없는 나라를 갈 때는 거의 두바이에서 24시간 이상을 기다리며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관광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호텔로 간다. 그리고 두바이로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도 브로커에게 전화로 요청하면 몇 시에 어느 호텔에서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다. 근처 아랍 산유국의 돈 많은 사람들은 두바이로 와서 서구의 8등신 모델 미녀들과 멋진 밤을 즐기고 돌아간다고도 한다. 주로 아프리카 출신 택시 기사들은 손님에게 노골적으로 매춘을 호객하기도 하고 택시 요금을 가지고 장난치며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택시를 탈 때는 잔돈을 많이 준비하든지 아니면 타기 전에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모르고 택시를 탔다가는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우습게 날아갈 수 있다. 두바이는 전통적인 중동 문화와 화려하고 눈부신 서구의 문화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데 짧은 일정으로도 누구나 실속 있게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도 있다. 특히 두바이 골드수크는 중동을 대표하는 금거래 시장 중 하나로 정부의 품질 관리 제도 아래 다양한 금과 보석을 판매한다. 부가세가 낮고 한국보다 수공비가 거의 없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편이다. 휘황찬란한 수많은 금은 보석에 눈이 멀어 금을 돌같이 보며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 수로를 만들어 바닷물을 흐르게 하여 목선들이 수로를 통해 화물을 운반한다. 선착장에는 출퇴근용 수상보트와 유람선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골드 시장을 들러 시내 유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두바이는 이처럼 눈부신 경제 성장과 화려한 도시 개발, 그리고 그 이면의 사회적 과제를 함께 지닌 복합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석유 부국 쿠웨이트 이야기입니다.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
그리고 전쟁의 현장을 직접 겪은 건설 근로자의 증언과 전쟁 이후 강화된 국방체계, 그리고 석유 부국의 높은 물가와 한국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10년 현대건설 쿠웨이트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직장 선배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쿠웨이트에서 근무하여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 당시를 생생히 목격했던 사람이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쿠웨이트가 자기들의 영토였으므로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과 손잡은 쿠웨이트가 석유를 대량 생산하고 유가를 낮추자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1990년 아랍 민족주의 배신자라 비방하면서 경상북도 크기의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새벽에 불과 몇 시간의 거리를 이라크 탱크와 군인들이 삽시간에 시내로 쳐들어왔고 쿠웨이트 왕족과 고위 관리들은 모두 짐만 싸들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선배가 근무하던 현장 인근에도 포탄이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떨어지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해야 했다. 쿠웨이트군은 초기에는 저항하는가 했으나 숫자가 우세한 이라크군에 의해 대부분 부상으로 죽었고 일부 군 장성은 포로로 잡혀갔다. 외국인 고위 관료들은 이라크군의 체포를 피하고자 쿠웨이트 가정에 숨어들어 은신하기까지 했다. 병원을 점령한 이라크군들이 부상당한 쿠웨이트 저항군들을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밖에 그대로 내버려두어 많은 쿠웨이트 군인이 죽어나갔다. 이후 다국적 연합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철수하던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유전에 불을 지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그 후 쿠웨이트인들은 이라크를 원수로 여기며 거지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다. 1991년부터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신식 군대가 창설되어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우리 현장과 가까운 국경 북쪽에는 미군 부대가 현재까지 중동의 주요 거점으로 주둔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인구는 약 360만 명에 이르며 그중 약 70%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이다. 현지인을 제외하고 비교적 종교 활동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다. 초기에는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허가된 건물에서 공동 예배를 드렸고 이후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도 참여해 오늘날에는 수백 명 규모의 한인교회가 형성되었다. 한국인 건설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한국인을 상대로 식당이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교민들도 적지 않다. 중동 건설 붐 시절 한국인 근로자들도 이곳에서 땀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들였다. 1990년도 당시 대중문화 속에는 쿠웨이트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연예인이 있었는데 연세가 지긋한 사람은 아마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쿠웨이트는 목돈을 벌어오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다. 나는 쿠웨이트 시티의 한 치과에서 간단한 스케일링을 받고는 우리 돈으로 대략 50만 원이란 비용을 지불했다. 며칠 후에 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똑같이 스케일링만 받고 또 50만 원을 줬다. 특별히 신경을 치료하거나 치아를 덮어 씌우는 것으로 큰 기대를 했던 나는 허탈하게도 이빨 한 개에 단순 스케일링 2번에 100만 원이란 돈이 들었다. 아무리 쿠웨이트 디나르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통화 중 하나라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한 채 높은 의료비를 감당해야 했다. 결국 그 이빨은 오래가지 못하고 말았는데 스케일링을 해봐야 소용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낭비한 기분이 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의 의료보험이 외국인에게 봉이되는 일은 없는지 짚어보고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막아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를 보완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